GS 칼텍스 공장에서 8일 만에 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수 산단이 언제든 사고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조된 이태원 서류로 보험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갔는데도 보험사들이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국민의당 대표 후보 등록 전날 광주를 찾은 후보들이 날서의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원생을 폭염 속 통학버스에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유치원에 대한 폐쇄 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S 칼텍스 공장에서 불이 난 지 불과 8일 만에 오늘 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여수 산단은 여전히 시한폭탄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공장을 집어삼킬 듯 화염이 치솟고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여수 산단 내 GS 칼텍스 2공장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6시 40분쯤. 소방차 20여 대와 200여 명의 인력이 동원돼 3시간 만에 가까스로 진화했습니다. 폭발 당시 충격으로 사고 지점에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경비실 외부는 물론 내부까지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1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음이나 진동이 느껴질 만큼 위력이 컸습니다. 소음이 거의 한 천둥 치는 소리 정도는 들렸으니까요. 바닥도 좀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해서 좀 지진이나. 사고가 난 곳은 중유를 이용해 경유와 등유를 생산하는 공정으로 재가동을 위해 배관 압력을 높여놓은 상태였습니다. 회사 측은 냉각기 인근 배관에서 수소가 유출돼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소가 이제 고압에서 새다 보면 아마 자연 발화가 일어나면서 폭발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GS 칼텍스에서는 2014년에도 수소 유출로 불이 났고 지난주에도 변전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재까지 원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방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참 손쓸 수 없는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화약고 시한폭탄이란 우려에도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산단 사고에 관계기관에 대한 책임론까지 터져나옵니다. 제대로 된 사고 예방 시스템이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사고입니다. GS 칼텍스뿐만 아니라 노동지청 같은 이런 정부기관의 역할이 제대로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위조한 입퇴원 서류로 보험금 수천만 원을 타낸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놀라운 건 국내외 유명 보험사들이 서류 위조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보험금을 허술하게 지급했다는 겁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국내의 한 대형 보험사입니다. 34살 김모 씨는 이 보험사에 위조한 서류를 낸 뒤 4차례에 걸쳐 보험금 97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병원 입퇴원 서류를 스캔한 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환자 이름을 위조했습니다. 위조한 서류에는 자신의 형이 입원했다고 적어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전기공학과를 나와서 컴퓨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주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이 이주를 했고요. 피해자는 형제가 삼형제가 있었는데 자기 형들 이름을 도용해서 피해자가 통장을 다 관리하면서. 김 씨는 이렇게 위조한 입퇴원 확인서를 국내외 대형 보험사 7곳에 제출해 보험금 4,400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썼습니다. 심지어 병실조차 없는 작은 동네 병원에 입원했다며 서류를 위조하기도 했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운영감독원에서 간편 서비스, 간편 심사를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보험회사한테. 그래서 간편 심사를 하면 이렇게 현장 나가고 조사하고 서류를 받는 것보다 현재 보험금 지급에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즉시 지급 안 하는. 김 씨의 범행은 한 보험사가 서류 위조 사실을 눈치챌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보험 사기로 새나가는 보험금은 연간 5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보험사들의 허술한 보험금 지급 탓에 보험 가입자들의 비용 부담만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폭염 속의 원생을 통학버스에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유치원에 대한 폐쇄 명령과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 2부는 광주 모 유치원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치원의 운영과 관리가 전반적으로 위법해서 중대 과실로 이어졌다며 교육청의 폐쇄 명령과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당시 폭염 속 유치원 통학버스에 갇혔던 5살 아이는 1년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국민의당 대표 선거전이 본격화했습니다. 첫날부터 유력 후보들이 광주에서 맞붙었습니다. 윤구수 기자입니다. 후보 등록을 하자마자 광주로 달려온 안철수 전 대표는 출마 이유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물러나 있는 게 맞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소멸할 수도 있는 위기에서 당을 살리기 위해서 출마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심 끝에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책임지러 나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대표는 얼굴이고 절체절명의 순간임을 감안해서 당원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천정배 전 대표는 대선 패배의 장본인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것은 염치 없고 몰상식한 일일 뿐만 아니라 광화범이 불 끄겠다는 격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안 전 대표의 국중주의에 대해서는 정체성도 가치도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후보의 국중주의는 확실하게 보수로 가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안 후보의 본심은 호남 없는 국민의당으로 보입니다. 정동영 의원도 안 전 대표의 국중주의를 겨냥해서 어정쩡한 중간은 기회주의라고 비판하며 국민의당의 살 길은 선명한 야당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를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거셉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왜 출마를 결심했는지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안 전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대선이 끝난 지 100일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 좀 자숙해야 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신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당을 살리러 나왔습니다. 책임지러 나왔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정말 위기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거치면서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듭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의 소멸은 한국 정치의 퇴보를 뜻합니다. 호남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네. 정치가 경쟁 구도가 되어야 결국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러 나왔습니다. 이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하는 일, 꼭 안 전 대표만이 할 수 있는 걸까 그런 의견이 있는데 오늘 정동영 의원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당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른 후보들도 자격이 정말로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위기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의 주인인 당원들께서 지금 이제 후보들을 보고 판단하실 겁니다. 과연 어느 후보가 당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느 후보가 인재를 영입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당을 개혁할 수 있을지. 그래서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 때 한 사람이라도,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지방의원들을 당선시킬 수 있을지 그것을 보고 판단해 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안 전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그 극중주의를 두고 경쟁 후보들은 기회주의다. 또 호남이 없는 국민의당을 의미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건 정말로 오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극중주의는 중도 이념, 즉 처음에 국민의당이 세워졌을 때 저희는 합리적인 중도개혁 정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로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게 극중주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IMF를 3년 만에 극복하셨을 때 그 노선으로 가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정동영, 천정배 두 후보가 결국 단일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이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탈호남을 시도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이 호남 대 비호남, 이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탈호남이라는 구도는 정말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허구입니다. 국민의당 탄생을 보십시오. 국민의당은 호남의 지지를 받아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구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때 호남에서 정말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 그 뜻은 지금까지 잘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즉 호남을 정말 든든한 기반으로 해서
전국 정당으로 자랑스럽게 뻗어나가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도는 정말로 옳지 않고 오히려 당을 분열시킵니다. 그런 구도로 선거를 치르면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났습니다만 다른 후보들과도 기회가 닿는 대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